안녕하세요. 클래식 화성학 고급편 7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육화음 파트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중육화음과 전이 형태 그리고 저널 6가 음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빠르게 복습해 보면 증육화음, 베이스와 소프라노의 음정 관계가 증육도이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변화화음입니다. 인위적인 이끈음을 만들었고 5도로 가기 위해서 아래도 반음, 위에도 반음을 만든 게 이 증육화음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태리 6, 프렌치 6, 저먼 6가 있다라고 했고 이태리 6는 도, 가운데에 있는 삼음을 중복하고 프렌치 6는 가운데에 있는 삼음과 그 위의 음이 장 2도, 저먼 6는 삼음과 그 위의 음이 단 3도를 이루어서 완전한 도미넌트 사운드를 만드는 게 저먼 6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빠르게 부중육화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부중육화음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중육화음. 부중육화음은 증육화음을 부차적으로 쓸 수 있는, 세컨더리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화성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다. C 메이저에서. 얘 분명히 지금 프렌치 6 화성의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돼야 되냐면 증육화음은 베이스가 단 2도 하행돼서 해결됩니다. 그러면 C를 베이스로 갖는 5도로 해결되는 것이고 이 5도가 어디에서 온 애냐면 F 메이저의 5도인 거죠. 그래서 C 메이저에서 뜬금없이 이 화성이 나오면 이 프렌치 6는 F 메이저의 5도로 가는 증육화음, 부중육화음이 사용된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속칠 화음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중육화음의 모션을 부중육화음 5도의 모션을 그대로 응용한 겁니다.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가 등장하면 화성을 풀이하고 화성의 진행 방향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과 조금 다른 결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여기에 이 플랫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화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레, 파, 솔, 시가 돼요. 이건 그대로 C 메이저의 5도의 4, 3 이전 형태의 화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리딩 톤이 타닉으로 해결되고 베이스가 타닉으로 해결될 때 이 베이스를 인위적인 이끈음인 레 플랫으로 만들면 훨씬 더 강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증육화음의 발생 과정입니다. 지금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지 뒤에서 증육화음의 전이 형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프렌치 6는 5도 화성의 4, 3 이전이 형태 5도 7의 이전이 형태에서 베이스를 반음 내린 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도의 감 3화음이죠. 감 7화음이 아닌 역시 도미넌트 펑션을 하는데 이때 리딩톤이 베이스에 있으면 너무 성격이 세니까 우리가 보통 1전이 화성으로 사용했었죠. 그게 바로 이 레, 파, 시 내추럴입니다. 역시 리딩톤이 타닉으로 가니까 베이스 역시 타닉으로 갈 때 얘를 반음계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진행감이 좋아지겠구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화성이 바로 무슨 화성이죠? 이태리 6 화성입니다. 역시 베이스는 도로 가게 되고 이 도는 5도의 역할을 하는 애예요. C 메이저에서 뜬금없이 나왔다고 해도 얘가 어디에 속한 5도지? F 메이저에 속한 5도구나 라고 이렇게
이태리 6 F조에 속한 이태리 6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옆에 화성을 보죠. 이 화성에서 역시 D 플랫이 없다라고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레, 파, 라 플랫, 시, 내추럴. 시, 레, 파, 라의 1전위 형태예요. 왜 1전위 형태를 쓰느냐? 리딩톤이 베이스에 있으면 너무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순화시키기 위해서 1전위 형태를 써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해결되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역시 리딩톤이 위로 반음이니까 베이스를 반음계로 만들면 훨씬 더 진행감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감화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대로 도미넌트 7 사운드죠. 저먼 6 사운드입니다. 얘가 C 내추럴로 표기되어 있으면 저먼 6인 거고 C 플랫, 도 플랫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D 플랫 도미넌트 7인 거예요. 그래서 저먼 6는 기본적으로 도미넌트 7의 사운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전위 형태를 이해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전위 형태 파트를 먼저 갔다 와 보면 이게 증육화음의 전위 형태입니다. 보세요. 이태리 6는 화성이 딱 3개 있기 때문에 보통 전위 형태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렌치 6와 저먼 6는 전위 형태를 자주 써요. 전위 형태를 쓰게 되면 화성의 긴장감은 유지하면서 베이스 라인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다 반음계적인 베이스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프렌치 6부터 보면 우리가 프렌치 6라고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렌치 6가 어떻게 만들어졌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런 도미넌트 7이 있었고 이 도미넌트 7에 이전위 형태가 있었고 이 이전위 형태의 베이스를 반음 내린 게 프렌치 6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얘의 원형이 어떻게 되냐? 레, 파샵, 라 플랫, 도가 원형이죠. 근음 모델입니다. 그래서 레, 파샵, 라 플랫, 도가 프렌치 7이 되는 거예요. 원형, 근음, 루트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1전위 형태 프렌치 6, 5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렌치 6는 사실상 프렌치 4, 3죠.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렌치 6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서 프렌치 4, 2가 돼요. 왜 프렌치 7이 이런 모양이 되는지, 왜 프렌치 6, 5가 이런 모양이 되는지 앞부분에 있는 부중육화음 챕터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죠. 역시 똑같이 저먼 6를 한번 볼게요. 저먼 6는 어떤 모양이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던 플리 디미니시가 1전위 형태가 되고 그 1전위 형태의 베이스가 플랫이 붙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를 보자면 이 케이스는 지금 어떤 화성에 어떤 음이 붙은 건가요? 요 라 플랫을 지워야겠죠. 그러면 파샵, 라, 도, 미 플랫이라는 플리 디미니시가 나옵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루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파샵을 베이스로 한 게 루트 포지션이 되겠죠. 그리고 걔를 1전위 해보겠습니다. 라, 도, 미 플랫, 파샵. 우리가 알고 있는 저먼 6의 모양이 나오죠. 이때 베이스 플랫 시켜가지고 저먼 6 완전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먼 6 혹은 저먼 6, 5예요. 하나 더 전위시켜가지고 저먼 4, 3 역시 이럴 때 라 플랫 붙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위시켜서 저먼 4, 2. 왜 저먼 6가 요 모양이고 기본 형태가 이 모양인지 앞부분에
부중 육하음 챕터를 보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해 보시면서 원래 이렇게 5도의 4-3 사운드에서 베이스에 플랫 붙어서 프렌치 6가 만들어졌구나. 이게 그 다음에 5도로 진행해서 1도로 가는구나. 이게 프렌치 6의 발생 원리구나. 저먼 6 완벽한 fully diminish에서 1전이가 만들어지고 베이스에 플랫 붙어서 저먼 6가 되는구나. 완전한 도미넌트 사운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1전이 형태의 화성이 저먼 6의 기본형이 되고 이 원형 루트 포지션을 이렇게 했을 때 저먼 7이라고 쓰는구나. 전이 형태랑 매칭시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전이 형태를 쓰나? 증육화음에 전이 형태가 등장하는가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크로매틱한 반음계가 예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저먼 7과 5-4-2예요. 굉장히 묘한 느낌이 나죠. 앞부분 1도 5도 7 베이스 솔에서 파샵으로 내려가고 저먼 7입니다. 5도 이사 1-6 이런 식으로 변성함 쓰면서 더 화성을 풍부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마지막 파트도 프렌치 4-2, 프렌치 2-4 화성을 보면 굉장히 묘하죠. 이렇게 아래쪽에서 베이스랑 테너도 2도, 상성부에 알토랑 테너도 2도로 부딪힐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진행이 만들어집니다. 그 아래쪽에 마이너 화성을 봐도 지금 들려드리는 예시는 백병동 화성학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먼 4-3죠. 다시 앞부분부터 보시면 마이너의 1도 5-6 저먼 4-3 5-6-5 7 만들어지고 1-6 5 그리고 프렌치 6-5 1-6-5 나폴리 6 1-6-4 5-7 1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건 베이스의 하향 진행 도시 솔이에요. 그래서 화성학 초급 때 풀면 아마 이렇게 풀 것 같은데 얘는 저먼 4-3를 쓰고 5로 해결된 다음에 1-6 5 간 다음에 크로매틱하게 내려오면서 프렌치 6-5 1-6 나폴리 1-6-4 5-7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 예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 8번 3악장 론도입니다. C 마이너고요. 1도로 시작합니다. 5도 1도 1도 5도 6 5도 플리 디미니시 1도 6 바로 이 순간입니다.
무슨 자성이죠? 라플렛, 도, 미플렛, 파샵. 라플렛과 파샵, 삼음인 도와 E 플랫이 만들어내는 단삼도에서 완벽하게 도미넌트 사운드. 절먼 6입니다. 절먼 6는 보통 1, 6로 갔다 5로 진행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게 절먼 6 화성입니다. 알라딘에 보시면 또 많은 절먼 6의 사운드가 등장해요. 먼저 Friend Like Me입니다. 이런 사운드예요. 얘를 많이 치면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천천히 쳐보면 D 마이너의 1도입니다. 그 다음에 B 플랫 7이라는 6도 7이 나오고 5도 7이 나와요. 1도입니다. 6도 7인 이 순간 B 플랫, 레, B 플랫 D, F, A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솔, 샵으로 생각하게 되면 증육도 그대로 도미넌트 7 사운드 절먼 6입니다. D 마이너 1도 절먼 6 5도 7 사운드예요. 원 점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E 마이너 곡이에요. E 마이너 1도입니다. C7 6도 7이죠. 그 다음에 B7 5도 7 1도 6도 7 5도 무슨 사운드죠? 1도 절먼 6 5도 7 이게 바로 절먼 6 5도의 사운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그 사운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죠. 쇼팽의 프렐류드는 화성학을 다 배웠을 때 와 이런 게 등장합니다 라는 이제 어떤 결정판인데 다 쳐드리면 좋지만 제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맨 마지막 마디만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마디 5도입니다. E 마이너 5이니까 5도 다음에 이렇게 1도로 끝나면 종지가 되는데 1도로 끝나지 않고 6도 나왔습니다. 위종지 나오고 그리고 이게 B 플랫 이렇게 진행합니다. 6도 나오고 그 다음에 B 플랫이 등장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사운드 무슨 사운드죠? 이태리 6 사운드입니다. 저 B 플랫 사운드를 라 샵으로 해석하면 이태리 6 사운드. 그 다음에 원래는 파샵이 등장하는 순간 만들어져야 되는 사운드는 파샵이 등장하는 순간 만들어져야 되는 사운드는 프렌치 사운드예요. 그런데 프렌치 사운드가 만들어지기 직전 얘가 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비껴갑니다. 그리고 다시 미 1, 6, 4 사운드를 만들다가 다시 미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사운드가 머뭅니다. 무슨 나성이죠? 3화음책으로 바꿔보면 도, 미, 솔, 시 플랫입니다. C 플랫을 라 샵으로 보게 되면 완전한 직육도가 만들어지고 아까 들었던 사운드죠. German 6 5도입니다. 프렐류드, 쇼팽 프렐류드의 4번 맨 마지막 단에는 5도로 시작해서 서스펜션 맞춰서 1도로 해결하다가 위종지 이태리 6 여기도 원래 4도의 6가 5도로 진행할 때 그거를 프리지안 케이던스라고 불러요. 이런 건 나중에 한번 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지고 다시 5도 역할을 하는 사운드로 회귀해서 German 6에서 멈추고 그런 다음에 뒤쪽에 1, 6, 4
1 이렇게 종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증욕화음들을 찾아볼 수 있죠. 제가 다음 시간이랑 한번 시간을 내서 이런 차트를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증욕화음 이름이 Predominant Function from Dominant Sound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라는 거지? 라고 따져보면 저먼 6가 도미넌트 7이면 얘가 해결됐을 때는 뭐냐면 네아폴리탄 6로 가는 부속화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운드가 가려는 방향, 사운드 자체는 네아폴리탄으로 가고 싶은 프리도미넌트의 강력한 기능에 대한 부속칠 역할인데 그걸 얘로 가지 않고 이렇게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뭔가 두부를 턱 잘라서 이렇게 갖다 놓은 듯한 진행을 만드는 게 이 증육화음의 어떤 매력이거든요. 이걸 한번 차근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얘를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